One, two, three, four. 정북구 정북구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치 시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한 발 더 들어간 깊이 있는 분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IPTV 채널 KT 214번, SK 272번, LG 176번이나 혹은 TBS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긴급 편성 호회 특별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법조계의 신성 포털 예. 최강욱 변호사. 포터블 탄핵 최강욱입니다. 예. 자, 그리고 먹갈치 탄핵 이지아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예. 윈지 탄핵. 네, 반갑습니다. 박세영입니다. 예. 탄핵을 축하하는 정봉주입니다. 탄핵이 결국 234표 네. 가결됐어요. 예, 행복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뭐 방송 하나 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대기실에서 진성준 의원을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써서 방청석에 세월호 예. 아빠 엄마를 앉힌 건 정말 잘했다. 그 얘기했는데 예. 처음에 저도 그 양반들부터 떠오르더라고요. 통과됐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예. 예. 아니, 난 처음에 기분 좋다가 그 그림에 세월호 가족들이 이렇게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네.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게 참. 이제 자기 그 자식들 한을 풀 수 있는 첫 천문이 열렸죠. 천문이 열렸죠. 예. 쪽문이 열린 거죠. 예. 자, 오늘 탄핵 의미 분석을 좀 해보고 그다음 가장 궁금한 우리 법조계 양대 산맥이 오셨으니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시기는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234만 명이 거리에 나왔으니 234표로 가결될 것이다. 이거 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돌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232만 명 아니에요? 234만 명이라고. 원래 32만 명이라 발표했는데 예. 뭐 234만 명 이야기도 하니까 아, 예. 그러고 그게 돌았었어요. 근데 난 그게 가결되고 나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 나는 오늘 그 점심 먹으면서 우리 그 법인의 변호사들 7명하고 내기했는데. 많은 방 내기를 했는데 딱 그 중에 그 변호사 지금 한 명이 234표를 딱 맞췄어. 오현정 변호사가 딱 맞췄는데 예. 나는 240표에서 탈락을 했지. 아니, 근데 그러고 딱 맞히는 건 뭐 신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내일부터 돗자리 깔으라 그랬지. 예, 소 뒷걸음 치다 쥐 잡는 거예요. 예. 자, 234명,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박 25명이 찬성을 했을 것이다. 야. 그리고, 기권 2명, 무효 7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찬성이었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반대하기는 껄쩍기건하니까 예. 장난친 거죠. 사실상 새누리당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가 56표가 나왔죠. 예, 찬성 62표로 추정이 됩니다. 몇 명 정도가 찬성한 거로 보이죠? 지금 야권하고 예. 이 무소속 다 합쳐서 172니까 예. 통과된 게 그 234니까 예. 62표가 새누리당 표로 추정이 됩니다. 최소한 62표라죠. 예, 최소한. 그러면 과반이 새누리당 전체 의석수가 126석인가 그렇죠? 예. 6석인가 7석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대가 56이니까 찬성이 62니까 찬성이 더 높은 거죠. 기권이 있으니까요. 예.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가끔 가다가 야당에서 진짜 무효표. 예. 그 바보들 있잖아요. 예. 꼭 무효표가 바보들. 2표 이상은 나와요. 예. 군대 가면은 마지막 PT 체조할 때 마지막 10번째 구호하면 하면 안 되는데 꼭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열 그르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꼭 그렇지. 아니 이게 한글로 가부 이렇게 예. 표시해도 되는데 꼭 한자를 쓰려 하다 예, 붙자에 예. 네모 안 써가지고. 붙자에 그 네모를 안 써갖고 무협화 되는 경우도 예. 많아요. 의원님 또 그런 적 없어요? 아 무기명 투표 안 해봤죠? 누구요? 17대 때. 내 이름이 있는데 무기명 투표래요. 기명 투표만 해 이제. 자,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62표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비박을 빼고 계산해봤더니 25표 정도의 친박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비박이 35에서 40 사이니까요. 예. 예, 대략 25 내외 정도의 친박 의원이 동조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예. 25에서 한 30쯤 정도. 예, 친박이 그렇게 많아요? 많죠. 예. 비박 빼고 다 친박이죠. 예, 비박.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냥 이도저도 아닌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한 10여 명 있는 거죠. 10여 명에서 많아야 20명. 왜냐하면 이게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명이에요. 강성 친박이라는 그것들은 사람들이 다 한 친박이라고. 20명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37이잖아요, 기본이. 예. 그다음에 영남권 중에 예를 들면 소도시나 이런 식으로 경북 쪽이나 이런 쪽 확실한 박근혜 예.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들 이런 사람들 한 30명 또 되잖아요. 그러면 얼추 그냥 친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50, 60명 확실히 있는 그렇죠. 거예요. 기본이죠. 최소. 최소. 그 사람들은 새누리당 해체를 반대하겠죠. 그렇죠.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깃발로 예. 자기가 표현한 거니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비박이 비박이 주도권을 잡았다. 예. 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비박이 주도권을 잡은 건 맞지만 이후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사퇴를 요구를 할 텐데 사퇴하면서 비대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비대위가 출범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하는데 강성 친박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까요? 절대 안 나오죠. 오늘 다음에 검색어 1위가 그 이정현 대표 장 언제 지지? 장 보내주자 막 이러던데. 그 사람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예.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그러면 안 나가면 이대로 그냥 리모델링해서 재창당 형태로 비박이 주도권 가지고 한다고 한들 과연 새로운 당 이미지가 보이냐 이거예요. 강성 친박들을 끌어안고 하는 순간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상징적인 네, 사람 몇 네. 명은 쳐내야 되는데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네. 왜냐하면 절대 안 나가지. 지들끼리 이제 똘똘 뭉치지 않으면 함께 죽는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그러면 반기문이 여기에 몸을 실을 거냐. 그것도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다고 분당에서 나가자니 비박이 분당에서 나가자니 반기문이 거의 결합한다 하더라도 이 남은 강성 친박을 중심으로 한 4, 50명 남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킬 거거든요. 그럼 사자구도가 됩니다. 대선이. 여당도 분열되는 거죠. 그렇죠. 야당도 분열되고. 그럼 사자구도에서 반기문이 신당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냐? 더 떨어지는 거죠.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 강성 친박들은 새누리당은 움켜쥐고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그 다음 지방선거 그렇죠. 자기 2020년 총선을 대비해서 반기문이 꼬꾸라지면 결국 보수의 주류를 자기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농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대선은 포기하고. 예, 대선은 포기하고.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사실 뭐 예. 비박이 막 웃고 있지만 웃을 차지가 아니죠. 아니 근데 강성 친박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조원진, 이장우 이런 자들 중에서도 이장우는 지가 며칠 전부터 탄핵 찬성이라고 막 공개하고 다녔잖아요. 그랬죠. 예. 그건 진짜 그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박근혜 정권에서는 의리 있는 놈이 한 명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 예, 이번 과정에서 야당이 좀 잘한 게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세월호 방청석 네,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국회의원직 사퇴를 걸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잘한 거죠. 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네. 특히 수도권 이런 사람들 찬성표 던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총선 내년 4월에 총선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 정세균 의장이 수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국회 예산이 아니라고 아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가결이 안 되잖아요. 150명 이상이 그렇죠. 없어져 버리니까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예. 국회 구성원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네네. 하는 거에서도 그 제척 사유가 되는 거고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의사 정족수는 5분의 1이면은 의사 정족수가 되는데 문제는 의결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의결 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비만 받아와야 가만두겠어요 국회를.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 해산돼서 총선을 하게 되면 수도권 다 박살이죠. 예. 그 전술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저는 심지어는 부산도 이렇게 되면 그렇죠. 김비호 되지. 심지어 국회의원 되죠. 부산도 70%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참 이게 국민들이 놀라운 게
이거 의원직 총사퇴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전술이 이미 2주 전에 SNS에 돌았어요. 맞아요. 예. 보셨잖아요. 예. 그래 처음에는 나 그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보니까 국회 해산하려는 거야. 내용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야당이 잘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2월 초만 하더라도 탄핵 이야기하면 야당에서도 역풍운운을 했다고요. 예. 맞아요. 이러다 역풍 주저주저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을 못 꺼냈다고. 예.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 올 때 네. 50만 명, 100만 명 넘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구성원 자체가 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남녀노소 를 가릴 것 없이 직업의 계층, 계급의 관계될 가릴 것 없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처음에 10월 29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11월 5일, 11월 12일 이때만 해도 탄핵 얘기하게 되면 그리고 박근혜 그 하야 얘기는 나왔는데 뭐 박근혜 즉각 퇴진 이런 얘기만 해도 역풍 분다고 그런 얘기를 못 하게 했거든 당에서. 그렇죠. 근데 결국 국민이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크게 해줬죠. 담화나 이런 과정들을 쭉 계속 보여주면서 영장을 계속 뿌리 질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여러 큰 엑스맨이 거죠. 활약했죠. 유영아도 한몫했고 이정현 큰일 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막판까지도 왜 세월호 7시간 넌내 빼내 하면서 또 주저주저 했었잖아요. 어쨌거나 안 빼서 다행이긴 한데 계속 야당은 하여튼 그 자신 있게 못 나가고 눈치 보는 모습을 약간 보인 거는 좀 아쉽긴 해요. 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세월호 7시간 빼자고 해서 그랬던 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었죠. 예. 그래도 지박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한동안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게 좀 많이 혼났잖아요, 사실. 혼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일치 단결해서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예. 한 일주일 상간에. 특히 그 박지원 씨 문자 보내가지고 휴대전화 다운시켜버린 게 아주 네. 큰 일을 한 것 하루에 같아요. 문자 메시지가 2만 통 2만 통 왔다. 왔다잖아. 2만 통 오면요, 이거 버그가 걸려요. 내가 하루에 7천, 한두 시간 안에 7천 통 받아본 적이 있거든. 그 근데 우린 격려 전화인데도 죽겠더라고, 이게. 문자 메시지는 2만 통 왔는데 그 후원의 계좌 18원씩 맞아. 장난이 아니었다는 예. 거예요. 그거 완전 적자인데. 아니 18원 영수증 발행해야 넣고 되는데. 영수증 발행해 달라면 영수증 발행하는데 300원 든다는 거예요. 예. 최소 300원 든다 그랬어요. 그래가 조금 있다가 그 취소한다 환불해 달라고. 아까 그것까지 했대요. 아니, 근데 그게 300원 들지만 그러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한 뭐 300원 그냥 손해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 이거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일일이 노동력 다. 계산해봐요. 이거 보좌관들하고 비서관들하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사표낼 상황이야. 그렇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렇게 실천이 요즘은 하여튼 진짜 신속하고 대단해. 그러니까 뭐 결국 국민의당도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지. 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탄핵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이제 예.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네, 딜레마에 빠졌죠. 예,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 박시영 우리 그 대표 얘기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강성 친박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을 포기하더라도 이 당은 포기하지 않겠다. 아,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 당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2018년 지방선거를 먹고 2020년에 다시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기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당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북 자민련을 지들끼리 하더라도 예. 지네는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나가고 예, 서로 예, 붙잡고 예. 있겠다. 그리고 또 당을 갖고 있으면 얘네는 당 재산이 많잖아. 그러면. 어. 예. 그러니까 그 안 나가는 놈. 실제 자산이 많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안 나가는 놈이고 먹는 거니까 절대 안 비박- 나갈 거야. 비박이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려고 했잖아요. 예. 나가려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도 주저앉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 남경필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중심이 없잖아요. 김무성이 불출마를 했는데 대선. 예. 이 돈을 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선 주자도 있어야 하고 돈도 돈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하고 그렇지. 의원들의 세력도 붙어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 지금 비박들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이거 밀려서 나간 거잖아요. 사실 탄핵을 자기들이 주도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끌고 가다가 자기들이 입장을 번복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탄핵 그렇죠. 찬성에 동조한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박이 신당을 차리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기대나 신선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그렇지. 그래도 유승민이
사람들을 아우르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재선 전략에 있어서 대선을 떠나서 다음 총선의 재선 전략에 의해서 누구를 간판을 세울 거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비박 중에서도. 예. 반기문 대선 꼬꾸라지면 집에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보고 정치할 대선 거냐?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못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예. 그 결국은 자기들의 그 장년층 60대들 그리고 그 보수층이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는 네. 공보에 뭉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당을 안 나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새누리당 보면 정말 재밌는 게 김용태, 남경필이 탈당을 하고 바로 친박에서 유승민하고 그 물밑 협상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전당대회 때 유승민 당대표 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2, 3일 있다가 김문성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유승민이 당을 먹을 것 같거든. 네. 이 자산 많은 데를 무슨 얘기야. 어차피 난 대선 포기했고 대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데 김문성 입장에선 당을 먹기 위해서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한 거야. 불출마 선언한 사람한테 당대표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걸 노렸구나, 김무성이는. 그럼요. 예. 유승민 당신은 당도 먹고 대선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 무슨 얘기야. 당은 놔주고 당신 대선 나가는 척해. 그리고 몰아내려고 밀어내기 전략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유효했고 결국은 박시영 부대표의 지적이 맞는 게 이놈들은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산이 많으니까 이 자산을 실제 자산, 네. 돈, 예.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도당 당사도 다 지낼 거라며. 자기 소유 웬만한 건물이라고. 데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호남은 그러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예. 이 정국에서 못 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못 든 이유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갈치자 행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던질 때 던지지 않는 네, 거지. 친박하고 타협하면서 그 당시에 비박들이 뭉칠 때 유승민은 거리를 뒀어요. 맞아. 예. 모임에 나가지도 그랬어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 촛불 시위가 커지면서 100만, 200만 모이면서 이제 비박 쪽에 몸을 붙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사실. 맞아요. 예. 예. 유승민 기대했던 사람들이 허망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번 탄핵 정국을 보면서 가장 피해자 중에 하나가 사실 여당은 빼고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야당 쪽에서는 제일 큰 게 사실 국민의당하고 안철수예요.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맛이 갔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정계 개편하고 개헌에 대한 불확실한 카드들이 탄핵 정국으로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개헌은 이제 개헌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매국노되니까. 왜냐면 국민들이 대선 전에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없잖아요. 반대가 70% 넘어가고. 그래도 하고 다니는 선수 한 명 있잖아. 김종인? 손학규. 거기는 일찍이 맛이 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 내부로 따지면 아까 국민의당 안철수 피해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정치권 전반으로 따지면 김병준, 손학규가 제일 바보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야죠. 김종인. 박근혜 아, 부역자들이 맞아. 이제 말을 하기가 힘든 국면이 됐죠. 사실 반성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정돈이 좀 됐어요. 야권이. 이게 좀 판이 좀 깔끔해졌다 할까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예. 지난 6주 동안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이렇게 만든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김종인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박근혜의 최고의 부역자. 우리 박근혜 부역자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근데 또 지금 나섰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누가? 김종인요? 김종인요. 네. 이재명 옆에 붙었고 이재명이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잠재력이 높다 그러면서 아 그거 시작했어요 또? 그러면 거기 붙었고 총리 한번 오려고. 아니 처음에는 이제 반기문 붙었다가 예. 이재명 붙었다가 제일 처음에 이재명한테 먼저 붙었어요. 예, 덕혜옹주. 그렇죠. 예. 덕혜옹주 공동 관람했잖아.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도 진영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없거든. 예. 그리고 당에도 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김종인이 같이 영화 보자고 제안이 들어오니까 덥석 잡은 거야. 안 잡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에서 어느 의원도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예, 안 그러는데 예. 그 같이 덕혜옹주 봤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이재명은 혼자 잘 크는 것 같아. 그럼 반기문한테 슬쩍도 갔다가 반기문 쪽에서 별로 받아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와갖고 가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다. 확장성이 높다. 예. 무슨 얘기겠어요? 난 당신 밀어줄 테니까 되면 총리 시켜주세요. 그때까지 살 수나 있나? 예? 그때까지 살 수나 있나?
부역자 뭐 처벌위원회 뭐 이거 뜹니까? 부역자들은 오래 살아요. 아유 김기춘 보세요. 그 와중에 계속 줄기세포 주사 맞고 오래 살라고 예. 그러고 다니잖아. 비아그라도 하나 또 세배 먹었겠지? 자, 그래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한이 있어도 그 내부의 자산 그리고 이미 대선은 상당 부분 포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분당되진 않을 것이다. 네. 분당된다고 한다는 것은 먼저 나가라고 서로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분당에서 저는 분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예. 결국은 왜냐하면 끝까지 강성 친박이 버티면 비박이 하는 수 없이 나갈 거다. 그래서 반기문하고 결합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반기문도 끝까지 고민할 거다. 사자구도의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고민을 끝까지 할 반기문 거다라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국면에서 저는 법적 정치고자지만 셀프 정치고자들이 생겼어요. 손학규, 김병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김종인은 지금 와갖고 반성해갖고 민주당에 왔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만든 거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든 공신들은 이 대목에서 반드시 반성문을 써내야 됩니다. 반성문 그렇죠. 써내는 강도를 보고 처벌을 할 것인가 사면을 할 것인가. 그럼 이상돈도 전국구가 빼놓으면 안 결정합니다. 되죠. 이상돈도 있죠. 예, 이상돈도 빼놓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 사면은 전국구가 시켜줍니다. 우리가 씹어 돌리면 반드시 다 죽여버리는 거야. 부역자들 이제 등급을 매겨갔어. 예. 거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겼어. 일단 김종인은 무조건 특등급이에요. 1등급, 1등급. 아, 특등급. 두 아니, 플러스. 근데 개헌 얘기가 확실히 없어질 것 같아요. 나는 없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지금 어쨌든 5, 6월 정도에 예. 탄핵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된다고 되겠죠. 보면 예. 두 달 후에는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5, 6월인데 그때 5, 6월까지는 바로 탄핵이 돼지면서 대선 레이스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개헌은 예. 결국은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네. 지금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총리를 바꿔서 개헌에 동조하는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세균 의장도 국회에서 TF를 띄워야 하는데 정세균 의장도 속내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다. 예. 그럼 차기 대선 후보가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유일한 고리는 총리를 통해서 뭔가 해보는 건데 지금 오늘 이후로 그 전원 뭐 총리야 전원 내각을 사퇴하는 주장을 야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안정적인 국정을 안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스탠스를 당분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도권을 야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급하게 먹으려면 체합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씩 다지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 체제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셨대로 저도 2월 말 3월 초에 탄핵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헌재 심판이 끝난다고 보는데 헌재 심판 한 일주일 전에 헌재 분위기가 감지되면 대통령이 사임할 겁니다. 사임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결국은 4월 말 5월 초 대선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민들 70% 이상이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당의 유력 주자들이 야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제가 아까 문제를 던진 것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그래도 붙잡으려면 예.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개헌 얘기밖에 없지 않냐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이제 박시영 부대표가 본 거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본 거고 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예. 누가 갑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촛불 민심이 그렇죠. 갑이거든. 예. 촛불 민심에다가 지금 개헌 얘기 던지는 순간 이건 탄핵 정국을 흐트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촛불 민심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걱정할 누구든지 것이다. 예. 아니 예를 들었고 손학규 같은 경우는 손학규는 낼수 있죠. 진짜 바보네. 아니, 촛불 진짜 그 와중에도 낼수 있죠. 촛불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이 군중과 대중이 위대한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니 그 이재명 시장도 4년 중임제 찬성인데 예. 현실적으로 개헌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선 전에. 아니 그거 했다가 그거 주장하면요
지지율 급락해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미 촛불 민심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개헌은 이제 그 셀프 고자들만 혼자 이렇게 떠들 뿐이지 이 시기에 지금 흐름을 타고 가기 힘들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정치권의 개헌 논의하고 지금은 촛불 시민혁명 중이잖아요. 예. 시민혁명은 박근혜 퇴진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새로운 대한민국 박근혜 적폐들을 다 청산하자. 그렇죠. 이 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도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을 리셋하자. 다시 놓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예.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제 대선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렇게 되지면 이제 시민혁명에서 요구되는 목소리들이 제도로 다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혁명 이후에는 다 사실은 개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예. 인적 청산할 건 인적 청산해야 되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이제 앞으로는 의미가 이루어질 거고 있지만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물론 그건 이제 당위적 개헌론이잖아요.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서 인위적으로 예. 개헌 논의는 그거는 사실상 동력을 갖기 어렵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호혜래도 광고는 반드시 듣고 그리고 이제 헌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것이고 예. 이거는 형사재판에 견져서 얘기하자면 이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기소가 된 거고 검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법정이 열려야 되는데 헌재는 이제 심리를 준비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심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이제 집중 심리를 할 것이냐. 집중 심리라는 건 이제 날짜를 되게 그 일반 법정에서 재판 기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사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잡아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선거법 받아온 거에는 제가 전문가니까. 헌재도 집중 심리를 할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중요한 국면에 자기 이름을 한 자락이라도 깔고 싶어서 노력을 할 것 같다. 예. 자기간에도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1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1월 말까지 할 수 있으면 할 거라는 생각도 결국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한철 예. 입장에서 자기가 소장일 때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고 하는 게 계속 역사에 남을 텐데. 오늘 보니까 이제 추심 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 정했어요? 예, 네. 강일원 1원. 예, 법원장이 추천한 여야 합의로 추천한. 그렇죠. 여야 합의로 추천한 추천한, 분이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답변서를 16일까지 일주일 기한을 줬더라고요. 아. 16일까지 제출하라. 재촉하네. 그러면 빨리빨리 하라. 그게 이 통상적인 경우에 봐서 좀 보통 2주 정도 두거든요. 2주 정도 줬어요. 일반 예. 민사소송은 한 달이잖아, 한 달. 예. 답변서. 그런데 네. 이제 아, 이거 형사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보통 얼마죠, 이럴 때? 아니 그거는 아니, 규정은 없어요. 네, 없는데. 없어요. 저도 이제 규칙까지 다 찾아봤는데 예. 답변서 제출 기간을 얼마 줄 것인가인데 예. 이 부분은 뭐 정당 예산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 줬어요. 예. 근데 일주일 정도 두면 굉장히 그래서 기간을 빠르게 진행하는 거죠.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인 의지가 거죠. 보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잠깐만, 이 변호사님.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듣는 분들이, 예.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보면, 예. 검찰에서 기소를 한 기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가 있는 놈이니, 예. 죄가 있는 분이니, 이걸 처벌을 해 주십시오. 예. 처벌은 대통령 직을 아웃시켜 주십시오. 예. 예. 라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기소라면 계속 이 피의자, 예. 이 피의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검사란 말이에요. 예. 검사 역할을 국회. 국회 법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계속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 그럼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다. 이거 죄가 없다. 이 막는 거는 박근혜 개인이 임명한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개인 거죠. 돈으로 예. 임명한 예. 변호사가 예. 맡고 예. 이 최종 판사 역할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예.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받아갖고 처벌해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인용한다라고 하고 예. 예. 법이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각한다. 기각한다. 예. 공부 많이 하셨네. 아니 법무부 출신이요 원래. 이 아저씨가 법무부 몇 번 갔다 왔어. 이 아저씨가 이게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헌법소원 아직도 넘어가기 전에 법무부 몇 번 갔다 왔어. 분명히 이게 나 사법고시 3관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 옛날 학생운동 선수 중에도 법무부 못 가고 내무부선에서 멈춘 선수들이 많아. 내무부에서. 구치안본부 경찰서 유치장. 그건 내무부거든. 그걸 어떻게 학생운동이라 그래. 그건 유치원 운동. 이게 여기 어디 출신이 어디야? 법무부야 아니, 뭐야? 저 대사관 앞에서 두드려 맞아. 그 미대사관 출신이에요. 아 미대사관 출신이야? 그 그건 내무부구만 내무부. 내무부야? 아니. 법무부 안 갔다 왔어? 예, 안 갔다 왔어요. 어쨌든 크게 웃을 때는 원래 겁 많은 새끼들이 크게 개새끼 크게 짖는 거보다 크게 웃을 때 좀 수상했어. 본론을 돌아가서 예. 이제 통상적인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서면 심리를 대부분의 헌법재판소에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 정당 예산이나 탄핵 같은 경우는 필요적으로 공개 변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 변론. 예. 방청석도 들어오고 예. 공개 변론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추서가 도착했잖아요.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라 그러고 그걸 갖고 이게 대통령이 오고 권성동이 와서 둘이서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대리인들, 소송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리인들이 재판을 합니다. 대리인들 간에 이제 답변서가 이제 제출되지면 쟁점 정리를 수명 재판관이라 그러는데 한 4명 정도 나와서 예. 이 사건의 쟁점은 뭐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 아웃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9명 재판관들이 있는 대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을 저는 그렇게 최소한 2-3번은 최소한 할 거다. 네. 어쨌든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을 확정해야 되는데 서면만 보고 사실을 확정 못 하니까 공개 변론을 2-3번 할 것이다. 최소한 2-3번은 필요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받아야 되고 이제 뭐 강요라든지 지금 뭐지? 제명이 직권남용 등등 예. 이런 부분은 수사 기록을 갖고 증거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미 공범 피의자로 예. 그 공범으로 예. 피의자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공소장뿐만 아니라 그 첨부되어 있는 각종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 있는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야 될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각종 언론 기사들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형사재판에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재판을 하려면 이건 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전문 증거라 예,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정인으로 다 나오고 기자들이 다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정당해산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정도의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라고 하면 증거 능력은 인정하고 예, 예.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증거 능력 배제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판단할 것 같아요. 절차상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 수사를 이제 병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현재 심리 과정에서 예. 특검의 조사 결과가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조사 기록을 헌법재판소 법정에 얼마만큼 현출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현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제출하는 제출을 거죠. 제출- 할수 그렇게 있느냐. 되면 이제 특검은 중간에는 못 보낼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면 이 장기화되지면 아마 특검 수사 결과가 중간 발표 정도가 될 무렵에 예. 뭐 청구인 쪽 음. 소송 대리인이 신청을 할 텐데 예. 내가 봤을 때는 그것들 하지 않더라도 현재 검찰에 공소 제기한 네. 것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너무 물론이죠. 명백하기 예, 때문에 예. 그건 충분한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아니에요. 예,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234명이 찬성한 거에 대해서 이 정치적 중요성을 판단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피의 사실. 예. 피의 사실에 탄핵 사유가 되느냐. 예. 입증되느냐. 입증이 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강요. 예. 이 부분은 탄핵 사유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뇌물. 들어가야 하는데 뇌물죄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법상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때서야 헌재에서는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법률반이고요. 사실은 우리 탄핵 소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건 뒷부분이고 예. 헌법과 법률반인데 헌법 위반은 헌법 위반에 헌법 대해서는. 위반에는 최순실에게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양도한 거 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된 이유가 예.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두 축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정도의 수준은 헌법 위반.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이 뭐 91%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 81%가 지금 탄핵에 탄핵에 찬성하는 찬성하고, 이유는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기보다는 실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최순실이가 대통령 행세했더라.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 임명하고 자르고 이런 것도 최순실이 다 했다. 연설문도 최순실이 자주우지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국민 주권주의 위배되는 거고 직업 공무원 제도에 위배되는 거. 것이고 예. 그런 문제 때문이고 공분을 쌓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 위반한 것.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예전에 나왔던 녹음 파일 중에 예.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으세요라는 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공개되면 그거 하나로도 사실은 헌법 위반 확실히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1차 담화 때 예. 1차 담화 때 예, 자백한 자백한 거 거. 있잖아요. 예, 예. 최순실에게 예. 검증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비서관이 짜여지기 예, 전에 전까지. 어쨌든 근데 예. 임기가 시작되면 그렇죠.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한테 완전히 위임해버린 맞아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건 자백을 한 거야. 예, 예. 그거 그때 우병우가 써줬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라고. 큰일 했어, 우병우 정말. 그러니까 엑스맨들이 아니고 사법고시하고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고 머리 좋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지가 살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살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살고 박근혜는 대통령이니까 큰 틀에서 또 뭉개가지고 살 수 있겠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자백한 거 있고 그 자백이 또 일부 거짓말로 또 다 나중에 또 다 확인이 됐고 예.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1차, 2차 담화, 3차 담화 내용에 예. 자백한 거에 거기서 유죄로 그렇죠. 확정할 만한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병우가 썼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예.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병우를 알고 계시는 분은 010-4336-0515 010-4336-0515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병우의 소재를 알고 계시는 우병우의 소재를 알고 계시는 분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난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트윗에 올렸을 땐 3일 전 트윗에 올렸을 땐 현상금 200만 원 했는데 월요일서부터 제가 500만 원 내고 안민석 의원이 500만 원 내서 현상금 1000만 원으로 인사합니다. 전화번호가 010-4336-0515 이지아 변호사도 좀 현상금 좀 낼래요? 저는 돈은 없어요. 예. 아니 이걸 내니까 현상금 계좌 오픈해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현상금 모금해갖고 더 주자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국민들의 이 아이디어 보세요. 그러게. 놀라워. 예? 아니 우병우의 재력을 감안하자면 누가 잡으러 갔을 때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할 놈이거든. 예. 근데 우리의 현상금은 그러니까, 예. 계속 모금이니까 계속 올라가. 끝이 없어. 자, 전국의 우파라치 여러분 잡아오십시오 우병우. 아니 그 정호성 예. 그 검사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 대통령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예. 수사 대상은 된다 그렇게 그랬었죠. 예.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피의자로까지 입건까지 예, 했죠. 했잖아요. 예. 그것이 결정적인 게 음. 정호성 비서관이 녹음 파일. 녹취 파일 보고 예. 까무러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정도일 줄은 모르겠다.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마 이건 비공개로 할 텐데 네. 녹취 파일 검증하면요. 법정에서 틀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더 이상 그렇죠. 심리할 거 없어요. 그렇죠. 헌법 위반. 예.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릴 그거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니까. 누가 들어보면 최순실이가 제1인자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데.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지아 변호사가 지적한 예. 변론서를 일주일 만에 내라. 이건 답변서. 예, 답변서. 그러니까 그렇죠. 답변서. 그러니까 박근혜 측 변호사에게 그렇죠. 답변서를 일주일 만에 써내라. 네. 일주일 짧게 준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딱 떨어지는 재판이다. 이 의미는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원고 청구인 측에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 기록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현재까지 보도된 신빙성 있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입증하겠다. 네. 그리고 정의는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 절차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일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재판의 틀이 다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저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쪽에 박근혜 쪽에서는 전략이. 최대한 늦추려고 그렇겠죠. 이게 그렇게 하거든. 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관련 사건이 형사재판에 확정돼야 있을 된다. 때는 예. 확정될 때까지는 중단할 기다려야 수 있는 된다. 거니까 예. 좀 중단해 달라. 뭐 수사 기록도 확정될 때까지 예. 성부 촉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이런 지연 전술을 쓸 텐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월 말까지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1월 31일 되면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추가로 임명하진 못할 거고 예. 3월 14일 날 이정미 재판관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고 소장 직무 대행을 할 예.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4일 날 그만두는데 3월 14일 그만둘 때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다. 대단히 높다. 그래서 3월 14일 뭐 다 채울 수는 없을 거고 예. 2월 말이나 3월 초에까지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특검 수사도 2월 말까지거든요. 네, 2월 말까지. 1차가. 1차.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검 수사가 오면 그 수사 기록을 또 서정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3월 초나 이렇게는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서준조사라는 건 뭐냐면 그 온 수사 서류를 다 놓고서 이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 부인한다 내용에 동의한다 뭐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예. 것만으로 갖고 일단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박한철이라면 현재까지 박한철 헌재 소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공안검사 출신으로 예. 정권이 정하는 방향에 충실하게 복무하면서 통진당 해상 절차를 김기춘과 협의해서 김기춘이 지시하는 대로 신속하게 끝낸
역대 최악의 헌법재판소장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방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찬스가 그렇죠. 왔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역사에 그렇게만 남지 않으려면 예.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박한철이라면 최대한 나가기 전에 나는 그 녹취 파일을 한번 틀 것 같아 법정에서. 그래서 내가 틀었다라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그 정호성이 예. 갖고 있었던 정말 들으면 예. 15분만 들어도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참을 수가 없다. 예. 1분만 들어도 그렇다는 그 거예요. 예전에 왜 최환이라고 일본만. 있었잖아요. 공안검사. 예. 그 사람이 참 요즘 나쁜 뭐 짓 많이 했거든. 종편에 많이 나오대. 근데 요새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기가 맨 처음에 한 걸로 그걸로 팔아먹고 살거든. 예. 박한철이도 그런 인생을 기대할 거란 말이야. 내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 자기 묘비에 그렇죠. 대통령 잡은 소장이다. 역사의 최고의 법률가. 예. 더군다나 지금 역사책에 나올 수 있는 지금 얘기인데. 김영환 전 역사책에 민정수석 나올 수 있네. 그럼요. 이거는 대한민국 심영한- 역사상 그럼 심쿵도를 한번 얘기해 주라 그랬는데. 그 사람 또 이름 외워야 돼. 더군다나 박한철 소장이 지금 김영환 전 민정수석 네. 그 비망록에 다 나오잖아요. 비망록에 네. 근데 소위 내통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예. 어? 진짜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그냥 부분은 김기춘이 어떻게든 꼬봉이었어. 만회를 하려 할 예. 거예요. 그게 큰 것 같아요. 김영환 수석의. 예, 비망록. 그러니까 예. 지금 김기춘의 꼬봉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 꼬봉의 운명이 예. 마지막에 자기 대빵 그렇죠. 옆구리 한번 푹 담그고 예. 인생 반전시키는 거. 나 꼬봉 아니야? 이런 그럼요. 걸로. 그 영화도 반전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박한철 소장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는 거지. 예. 그리고 우리가 저기 풍성교에 가입시켜서 예. 그 머리 그 낙지 수준이거든. 그거 해결해줘야 돼. 그러면은 풍성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풍성교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야, 열심히 합시다, 박한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SNS에서 돌고 있는데 예. 이건 우리가 단순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실력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촛불 민심에 염원을 담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매일 5시에 헌재 앞에 모여서 퇴근할 때까지 촛불 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헌재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 헌법재판소 앞에. 예. 안국역에서 얼마 안 멀어요. 그럼요. 예,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야.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예. 퇴근 시에 거기 우리 촛불 시민들이 나오는 게 예. 헌재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건 협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럼요. 예.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 무슨 법원을 포위하고 시위한다는 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박이라고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예. 헌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떤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주권자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거에 예. 따라서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발의한 거기 때문에 주권자의 의지를 계속 헌재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헌법재판의 원리에 비춰봐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촛불 민심이 예.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헌재 판결할 때까지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판결의 기간도 당겨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또 헌법재판소도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책무를 그렇죠. 갖고 있기 의무감이 때문에 있어야 되고. 길어지면 자기들이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그럼요. 예. 사실상 알려진 거는 최근에 한 달 동안 국정 공백 상태지만은 까보니까 4년 동안 이미 국정 공백 상태였잖아요. 네. 더 이상 공백이 더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헌재가 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한테 명실상부한 최고 재판 기관으로 각인이 될 것인지 예. 아니면 바로 없어져야 없어져야 될 기관으로 예. 될 것인지 딱 그거예요. 그 사람들 운명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4년 동안 국정 공백 상태였었잖아요. 네. 좀 놀라운 게 경제지에 나오는 걸 보면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통령의 무능함,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으면 외국 투자자들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투자가 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리더십이 오히려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어나는 아니 거지. 이게 전 국민적인 이게 크라우드 리더십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예. 온 미국의 TV 보세요. 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고 지금 자막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래로부터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거고. 청소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는 투자해도 된다. 예.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 있는 나라. 대통령은 무능하지만 위대한 국민이 있는 나라. 그럼요.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중에
그 우리 촛불 집회에 예. 한 30-30%는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예. 30-30%는 아닌 것 같고 21에서 31쯤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경상도 쪽 특히 요즘 네. 울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참 뭐라 그래. 윤종호 의원 그러면. 재판 가면 택시를 타고 이러가면 네. 택시 자기 반성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찍었는데 장을 찢고 싶다. 이 손가락을 찢고 싶다고. 근데 그 마음이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그 그래서- 이명박 지나고 났을 때도 그 소리 하고 나서 박근혜 찍은 사람들인데. 박근혜는 그게 충격이 달라요. 다 또 이렇게 박근혜. 개과천선하지는 않을 텐데 그 중에 상당수는 나는 근데 왜 인식이 좀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면서 예. 왜 정봉주 사면 복권 시키자는 이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맨날 내 입으로 해. 그러니까 보면은요. 국민들의 반 좀 정도는 기다려봐요. 반 지들러. 정도는 이미 복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활발하게 계속 얼굴이 비추기 때문에 아니 이제 조기 대선으로 예. 대선 나갈 길이 봉쇄됐잖아요. 거의 사면도 안 되셨는데. 이번 12월에 안 될까?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해줄 사람이. 직무 정지됐어. 그때 예외적으로 좀 풀어달라 그럴까? 그때 한 번만 그냥 원타임으로. 아니 그 황교안이 못해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그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은 적극적 행위하냐? 그럼요. 그러니까 판결했는데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야, 솔직히 하면.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도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만 비롯되는 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권. 예.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용어라고 많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만 해도 대권이라 그래가지고 대권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권리가 사면권이잖아. 상권 분립을 초월하는. 그렇죠. 예컨대 근데 왜 병력, 기사들은 그런 거 나오냐고 사면 복권의 권한도 그 행사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이제 권한 대행이니까 다 할 것처럼 하는데 그건 이론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황교안 허수아비예요. 그럼. 너무. 예. 그 우리가 환경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지켜줄까?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들은 힘이 있을 때는 붙어서 그럼요. 아부하고 예. 충성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예. 하는데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꼬랑지 내려요. 그러니까. 몸조심하는 거죠. 오히려 지가 침 뱉고 가서 밟지 막.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헌재에서 기간을 당길 것 같다. 그리고 최 변호사 판단까지 그 덧붙이면은 박한철이 묘비의 이름 석자 네. 제대로 새기기 위해서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율사로 역사책에 남고 싶어 한다면 예. 1월 31일까지도 결코 배제할 수 있는 수는 아닌 것 같다. 최대한 그 사람이 욕망을 발휘할 것이다.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직권남용, 강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뇌물죄를 더 얹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헌법을 위배한 부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뇌물 부분은 박근혜의 처벌, 예. 처벌과 형량에는 예.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최순실의 형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재벌들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죠. 강요죄 하면 피해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이 예. 안 되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규명이 돼야만이 탄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예. 헌법적 관점하고 형사적 관점은 또 다르다. 예. 그래서 헌법 위반은 피할 수 없는 구도다. 그렇지. 이미 그 뭐 사실관계 더 이상 가릴 거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234명의 찬성을 그 무겁게 받아들이겠죠. 그럼요. 예. 결국 그것도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렇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 아니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민 81%가 탄핵을 원해서 국회의원의 78%가 그걸 의결을 했는데 예. 헌재가 지네가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죽겠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죠. 헌재가 죽고 이제 헌재 없어지자. 네, 우리 잡고하자. 우리 해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순간에 헌재는 우리는 IS다 그러고 선언하는 거죠. 그것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예. 국민들이 한참 헌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결정을 해야 광이 나는 거지. 시간 튀게 끌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마지못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또 해봤자 그것도 죽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일주일 안에 답변서 써내라라고 하는 것은 조속한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일종의 복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야, 니네 무슨 얘기 할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시간 뭐 끌지 마 이거거든. 그리고 헌재에서 네. 헌재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보수 진보 네. 어쨌든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예. 대한민국 최고의 율사들 아니에요.
법률가들 아니야. 최고로 최고는 눈치가 아닌데. 빠른 사람들이 최고로. 아니 그래도 어쨌든 법률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유영아 네가 답변서를 써? 아우 정말 우리가 그 답변서를 봐? 이런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않을 텐데 예. 이 문제는 보수의 진보를 떠나서 예.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그렇죠. 네. 흔드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라든지 의견이 갈릴 가능성 그렇죠. 자체가 제로라는 아니, 거예요. 이원종 씨가 답을 했잖아요. 중세 봉건 사회에도 있을 수 그렇지.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부족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예. 저질러 놓은 거거든요. 부족 국가를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하고 있고 결국 국회에서 78%의 찬성 예. 그리고 헌재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검에 미칠 영향 특검도 어쨌든 그러니까 특검도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이쯤 되면 특검도 국회의 탄핵 결정에 발맞춰서 상당히 깊고 좀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스타일에 비춰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야말로 이번 탄핵 국면에서 자기가 최대한의 어떤 그 광을 예. 팔고 싶어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할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언론에 특검이 수시로 등장할 거예요. 과거에는 특검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 나오고 중간 수사 결과 얘기할 때 한 번 정도 나오고 막판에 나오고 이 정도였는데 박영수 씨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등장을 할 것이고 수시로 자신의 의사가 헌재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계속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특검대로 별도로 해가지고 그냥 기소만 하고 끝나는 걸로 국민들한테 인식되면은 본인의 그 크기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강제 소환 대통령? 잠깐만 그 부분을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예. 다른 특검하고 달리 이게는 전례가 없었던 특검이거든요. 그렇죠. 네.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열기 속에서 그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재량이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앞만 보고 세 달려야 가지는 되는 분명히 해야 돼요. 세월호 7시간. 네. 예. 그다음에 뇌물죄. 그다음에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구속 수사. 구상하는 이 둘 중 세 개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영털이 특검이라는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거. 맞아요. 네. 국민 특검으로 찬양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한편으로는 그걸 못 해버리면 완전 나락을 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뇌물.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우병우 구속 수사.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번 특검에 주어진 임무다. 미션이고 예. 예. 이것을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놓치더라도 국민들 지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아니, 대통령 그건 어떻게 되나요? 강제 강제 수사? 수사는 제가 보면 이미 칼럼에서 다 정리를 했었는데 원래 그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예외예요. 그럼 뭐 그 불소추는 말이 어렵지만은 기소하지 기소와 않는데. 기소에만 유예되는 거예요. 예. 그 임기가 이외의 끝날 모든 때까지. 것들은 일반 국민하고 똑같아요. 형사소송법 다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임기 내에서는 대통령이 예우해서 임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임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 그거는- 탄핵이 국회 발의가 된 다음에 예. 가결이 된 다음에 네. 그 전하고 또 약간 그 달라질 수가 달라질 있잖아요. 거는 없는데 사실상 뭐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있는 거거든요. 달라질 건 없는데 특검이 예컨대 다시 했는데 다시 나 못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 헌재에다가도 체포영장은 영향을 불가피하게 발부를 그러니까 해야 기존의 유형화 수준에 비춰보면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변호인단이. 헌재에다가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헌재 법을 최대한 이용한 지연 전술을 쓰다가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에요. 뻔히 헌재에서. 예. 그러면은 이거 불공정한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 그게 또 이 헌재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사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특검은 당연히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고 최소한 제가 전에도 한번 검찰이 살 길은 저 청와대 정문 앞에서 체포영장을 흔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림이라도 하나 찍고 와라. 특검은 반드시 그 그림을 만들 겁니다 예. 아마. 그리고 그렇게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좀 달라요. 되면. 예.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짚어봐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 전략의 패가 까졌단 말이에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하면서 예. 후임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러게 말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바로 직전에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또 임명을 했어요. 예. 조대환.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아는 그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면서 부위원장이면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던 그 인물. 그리고 네. 김기춘이 지시에 의해서 김영한 비망록에 써 있는 정치 지망생을 세월호 특조위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일순위, 해서 일순위로 그래서 올라왔죠. 이름에 딱 써 있었죠. 이번에 그 밝혀졌죠. 예. 그 사람을 그 조대환 변호사를 예.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청와대 속내. 예. 뻔하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틈새를 타서 또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기춘 작품이죠? 그렇죠. 최재경은 죽어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망신당하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확고히 한 것 같고. 그렇죠. 조대환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제야에서도 잘 모르던 사람이고 검찰에서도 안 쳐주는 사람인데 자기 욕망에 강해가지고 온데 끼어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대환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걸 넙죽도 받아서 물지. 조대환. 네, 한 예. 대우조선해양 사회이사를 뭐 낙하산을 해갖고 좀 구설수도 오르고 또 그렇죠. 그랬죠. 예. 그 사이에 하여튼 별의별 것 다 했어. 알겠습니다. 조대한 개인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청와대라고 하는 공식 기구를 써서 대통령 변론으로 민정수석으로 그러니까. 쓰겠다. 이런 거 세금으로 아닌가요? 그런 의지가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사선 변호인 한 명 예. 더 서겠다. 음. 이거죠. 세월호 대비해서 또 그런 것도 있네. 그런 것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아, 또 그런 의미도 네, 있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예. 봤거든요. 네. 그러네. 일타쌍피. 예. 법률가도 아닌데 아주 예리하네. 내목 법률가가 아니니까 알 수 있는데. 법률가들은 모르죠. 원래 법률가들은 조대현 비판하는 데만 딱 꽂혀 있지. 조대환. 조대환 비판하는 데만 꽂혀 있지. 딱 보기에는 세월호 때 쌓였던 내공으로 7시간을 너가 디펜스해라. 그러니까 세월호 때 공부는 별로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을 그렇죠. 거니까 예. 청와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전혀 모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는 들은 방해하러 가면서 들은 풍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내가 그 뭐 종편에 프로를 새로 시작하는데 예. 다 주제별로 다 내가 답변이 나와. 물론 거기 디테일한 좀 떨어지겠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작가들이 앉아갖고 다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게. 뭐 대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방송. 2년 6개월 동안 전국구를 하면서 네. 이게 주제를 다뤘던 게 무척 큰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걸 보면서 저거를 그러니까 서당계 2년이었어. 중학교 때 3년 차. 3년 차 서당 때. 3년 차가 돼야 이제 좀 되는데 이제 3년 차니까 이제 아니야 2년 10개월 차야 지금. 그러니까 3년 차라니까. 아니 진짜 그 TV 토론에 나가서 대선 후보들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좀 재밌긴 해요. 정봉주 의원님 나가서. 천하무적이야. 아무한테도 안 줘. 모든 문제 전문가. 사드 배치 이런 거 언제 하고 날짜 기억하는 거 그거 대선 주자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2년 전서부터 1년 전서부터 다 있던 거 좀 아니에요? 슬픈 그게. 건 대선 토론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별로 영향을 못 미치더라. 그렇죠.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토론을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토론을 못해서 떨어진 거야. 그거 앉아가지고 박근혜 뭐 했어? 제가 대통령 돼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거잖아 그냥. 아니 그리고 멋쩍고 픽 웃는다고. 근데 참 아니 이게 정말 그 놀라운 게 그때 국회의원직 사퇴하면서 저는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야 하늘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했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맨날 내가 인용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그 워터로 전쟁에 나오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왜 몰락했냐? 이 의미 없는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우주의 균형을 다시 잡아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국정농단이 드러난 것은 이 세월호 때 희생된 그렇죠. 이 250여 명, 304명의 이 죄 없는 순진한 영혼들의 예. 죽음이 예. 그리고 그 부모들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예.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진짜. 나라를 살렸어요. 정말. 오늘도 처음 그 대목에서 그 세월호 가족들 우는 거 보고 이제 그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는 쪽문이 열렸다는데 예. 그나마 안도의 한숨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 와중에 그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겁박했던 그 이완영이, 예. 조원진이, 예. 예, 이런 사람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아까도 우리가 잠깐 아니 얘기했지만 탄핵 안 됐어요. 탄핵 소추 탄핵 끝난 줄 알아. 국회에서 탄핵 가결됐지만 이 이명박근혜 9년 통치의 부역자들 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다시 숨어서 음습한 곳으로 숨어 들어와서 더 큰 악이 돼서 재생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심판하자.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정권 교체 뭐 조기 대선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예. 그럼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요. 변수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박시영과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전문가가 다음 주나 나와서 대통령 선거 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제가 그것도 꼭 이 국면에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국방부가 하는 짓거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드 권례대로 하겠다. 예. 그다음에 한일 정보협정 통해서 이미 정보 팔아먹고 있죠. 그 부분 국방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정권이 어찌되든 진해 조직 보호하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예. 그 부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방송들이요. 예.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하고 언론 때문에 부역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음습한 환경들을 그것들이 앞장서서 다 조성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은 어느 정도 이번 국면을 통해서 고삐가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은 여전하죠. 언론은 마치 지네가 공로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예. 지금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말입니다. 이번 연말에 지금 올라가 있는 방송관계 법안들이 있었어요. 지배구조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당이 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언론 부역자들로 지금 다 라인업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와중에서도 미방위에서 악을 쓰고 반대했어요. 새누리당이. 절대 안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MBC 사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3월 초에 만료가 되거든요. 지들이 뽑겠다는 거야 다시. 그래가지고 대선을 어떻게든 가겠다. 예. 그래서 언론 부역자들 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28일 날 한일 간에 맺었던 예. 위안부 협상 예.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맺었던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이런 모든 협정은 원천 무효. 사드 배치 원천 무효. 대청소 싹 해야 돼요. 그렇죠. 사드 배치 원천 무효. 네.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 재개 한일 위안부 협정 무효. 임을 전국구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무슨 대통령 친신인 줄 알았어. 자, 정봉주 전국구 탄핵 국회 가결 즈음한 긴급 호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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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정부